여러분은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일생 동안 모은 돈으로 과연 노후까지 버틸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걱정하곤 합니다. 은퇴를 앞둔 시기에는 이런 노후 자금 고민 때문에 밤잠 설치는 경우도 적지 않죠. 누구나 편안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꿈꾸지만 현실은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은퇴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금태족이라 불리는 분들인데요. 여기서 금태족이란 말은 재미있게도 은퇴의 은을 금으로 바꾼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황금 같은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 즉 은퇴 후에도 현재와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은퇴자들을 뜻합니다. 하나금융그룹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퇴직자 중에서도 스스로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진정한 금태족은 약 8.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SHY 감. 나머지 10분 중 9분은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으니 금태족이 얼마나 희귀한지 실감할 수 있죠. 금태족들은 은퇴 후에도 매달 평균 308만원가량을 생활비로 쓰며 살아가는데 이는 전체 퇴직자 평균 생활비보다 약 56만원이나 더 많은 수준입니다. SHY 감. 돈 걱정 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소비를 이어갈 수 있으니 은퇴 후 삶이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기다려지겠죠. 위 그래프는 하나금융그룹 100년행복연구센터의 조사 결과입니다. 전체 퇴직자 중 자신이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고 답한 금태족은 약 8.2%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오른쪽 막대는 금태족의 월 평균 생활비 약 307.9만원가, 일반 퇴직자 평균 251.7만원보다 약 56만원 더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FNNEWS 감. 금태족들은 경제적 여유 덕분에 은퇴 후에도 은퇴 전과 비슷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노후 걱정 없는 당당한 은퇴 생활을 누리는 금태족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평범한 은퇴자, 소위 은퇴족들은 알지 못하는 금태족만의 4가지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은퇴를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을 통해 앞으로의 계획에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1. 노후 준비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다. 금태족들의 첫 번째 비밀은 준비를 남들보다 일찍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가 가까워져서야 비로소 노후 준비를 진지하게 고민하곤 합니다. 그러나 금태족들은 가능한 한 젊을 때부터 은퇴 이후를 대비해 자산을 모으고 불려나갔습니다. 하나금융그룹 조사에서도 금태족은 공통적으로 30대 초반 이전에 이미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가입해 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FNNEWS 감. 실제로 금태족 중 30대 초반의 연금 상품에 가입한 비율이 약 28%에 달했는데요. 반면 일반적인 퇴직자들은 같은 나이대의 연금 가입률이 고작 20% 남짓에 불과했고 40대 후반이 되어서야 겨우 30%대를 넘기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FNNEWS 감. 이처럼 금태족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2030대부터 노후 대비를 시작하여 노후 자금 준비의 완성 시기를 앞당겨 놓았다는 공통점이 있죠. 특히 이들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까지 일찍부터 활용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매달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에 부지런히 납입한 덕분에 정년 퇴직 무렵에는 제법 든든한 연금 자산을 마련해 둘 수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20대 후반부터 개인연금에 가입해온 직장인 김모 씨의 경우 30년 가까이 불입한 결과로 60세부터 매월 150만원 이상의 연금 수령액이 평생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면 직장 생활 내내 노후 준비를 미뤄왔던 동료 이모 씨는 50대가 되어서야 부랴부랴 연금저축에 가입했지만 모아놓은 돈이 적어 연금으로 받을 금액이 한 달 고작 50만원 남짓에 불과한 상황이죠. 이 두 사례를 비교하면 일찍 시작한 사람과 늦게 시작한 사람의 노후 소득 격차가 얼마나 크게 벌어지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금태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결국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작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금태족들은 젊은 시절부터 목표를 갖고 체계적으로 저축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단순히 남들 따라 적금 몇 개 드는 정도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은퇴 설계를 세워서 필요 자금을 역산해보고 월 저축액을 설정하는 등 철저히 준비했죠. 가령 55세까지 5억 원을 모으겠다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를 위해 사회초년생 때부터 월급의 일정 비율을 꾸준히 저축하거나 투자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의 시간으로 만든 덕분에 이들이 5060대에 접어들었을 때는 평범한 은퇴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금융자산 차이가 생겨나 있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40대 초반 금태족의 금융자산이 일반 동년배보다 1억 원 이상 많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DONGA 감. 이처럼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노후 준비를 시작한 것이 금태족 성공의 핵심 비밀 중 하나입니다. 2. 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 활용한다. 두 번째 비밀은 투자를 현명하게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자산을 지킬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이 원금 보존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 모아둔 돈이라도 까먹지 않으려고 은행 예금이나 현금으로만 갖고 계신 경우가 많죠. 하지만 금태족들은 돈을 그냥 묵혀두지 않고 굴리는 데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활용하여 자산을 증식시켜온 것이죠. 조사에 따르면 금태족의 4명 중 1명 약 27%는 25세 이전 아주 이른 나이부터 이미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해본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FNNEWS 감. 그리고 30대 후반쯤이 되면 절반 가까운 금태족들이 본격적으로 투자, 금융상품을 활용했다고 해요. FNNEWS 감. 다시 말해 금태족들은 20대 후반 30대부터 저축한 돈의 일부를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복리 효과와 시장 성장의 과실을 누려온 셈입니다. 물론 아무 투자나 무턱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공부하고 잘 아는 분야에 한해서 분산 투자하고 위험 관리도 병행했겠죠. 이를 통해 은퇴 시점까지 자산을 키워왔으니 같은 기간 은행 금리 이자만 받아온 은퇴족들과는 불어나 있는 자산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대부터 소액이라도 국내외 주식 투자를 시작한 박모 씨는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시장 수익률에 꾸준히 참여한 결과로 노후 자금에 큰 보탬을 얻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소득이었던 친구 최모 씨는 투자는 위험하다는 생각에 현금만 모았는데 결국 물가 상승과 저금리 속에서 돈의 가치가 기대만큼 늘지 못했지요. 은퇴 시점에 두 사람의 자산을 비교해보니 투자에 나섰던 박 씨의 총 자산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처럼 현명한 투자는 금태족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금태족들은 은퇴 이후에도 자산을 유지하려면 물가 상승률을 이길 투자, 수익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투자에 눈을 돌렸고 은퇴 후에도 예금을 넘어 배당주, 채권, 부동산 임대 수익 등 다양한 투자처에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태족들은 공부하고 정보 수집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면서 투자를 활용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들은 모르는 분야에 함부로 뛰어들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스스로 재테크 관련 지식을 쌓은 후에 전략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원금 보존이 최우선이라며 모든 돈을 은행에만 묶어둔 은퇴족과 달리 금태족은 돈이 돈을 벌게 하라는 말처럼 자산의 일부를 성장 동력에 실어준 것이죠.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두 그룹의 재정적 여유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3. 금융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고 활용한다. 세 번째 비밀은 금태족들이 끊임없이 배우는 태도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돈 관리는 한번 세팅해두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경제 상황과 삶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점검하고 조정해야 하는데요. 금태족들은 평생 학습자처럼 최신 재테크 정보를 모으고 금융 지식을 업데이트해왔습니다. 노후 준비에 성공한 분들은 대개 자산관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젊을 때부터 금융 관련 책이나 세미나에 꾸준히 참여했다고 합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금태족들은
노후 자금 운용 방법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NNEWS 감 예를 들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산관리 세미나, 지인들과 정보 교류, 재테크 서적과 인터넷 자료 등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한 것이죠. FNNEWS 감 이러한 노력 덕분에 금태족들은 다른 은퇴자들에 비해 투자, 지식이나 정보 수준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편입니다. FNNEWS 감 쉽게 말해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60대 주부 이모 씨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왔지만 틈틈이 경제신문을 읽고 재테크 스터디 모임에 나가면서 금융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 남편과 함께 은퇴를 맞이했을 때 국민연금 이외에도 어디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주위 부부들과 달리 이씨 부부는 연금저축, 배당주 투자, 상가, 임대 수입 등 여러 수입원을 이미 계획해둔 상태였죠. 주변 친구들이 어쩐지 여유가 달라 보인다고 부러워할 정도로 이 씨는 노후 준비에 있어서 만큼은 정보력의 차이를 체감했습니다. 반면 재테크 공부를 멀리한 사람들은 은퇴 후 갑자기 닥친 경제 환경 변화를 헤쳐나가기 어려워합니다. 세법이 바뀌거나 금융시장 상황이 달라져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니 우왕좌왕하기 일쑤죠. 금태족들은 이를 대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 금태족 상당수가 은퇴 전에 전문 자산관리사 PB와 상담을 했거나 은퇴 설계 세미나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전문가 조언과 자기주도 학습을 병행하여 은퇴 시점에도 가장 최신의 정보로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컨대 금태족은 모르면 배우자는 자세로 평생 재무 지식을 업그레이드 해왔고 은퇴 후에도 새로운 금융 상품이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똑똑한 생활인들인 것이죠. 4. 내 집 마련과 추가 수입원 확보로 현금 흐름을 만든다. 네 번째 비밀은 주거와 현금 흐름에 대한 대비입니다. 금태족들은 은퇴 이전에 내 집 마련을 완료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 경우가 거의 필수적입니다. 집이 있어야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주택의 자산 가치를 노후에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금태족의 92.7%가 은퇴 시점에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중 절반 가까이는 35세 이전에 첫 주택을 마련했을 정도로 빨리 내 집을 장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NNEWS 감 집 한 채 마련해 놓는 게 뭐 그리 중요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집이 있으면 은퇴 후에 주택연금과 같은 제도를 통해 월 현금 흐름을 얻을 수도 있고 최소한 살 곳이 확보되어 추가 생활비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기 집 없이 새를 사는 은퇴자의 경우 매달 임차료 부담이 지속되어 생활비 압박이 훨씬 크겠죠. 금태족들은 젊을 때 힘들더라도 내 집 마련을 이루어 놓음으로써 은퇴 후 경제적 안정감을 크게 높여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금태족들은 추가 수입원, 그 중에서도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을 확보해 놓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금태족의 약 72%는 본인이 거주하는 집 이외에 별도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FNNEWS 감 다른 집이나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로 임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 한 채쯤 있으면 은퇴 후 생활비 걱정이 확 줄어들겠죠.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금태족들은 연금, 배당금, 저축이자 등 정기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즉, 일을 해서 벌지 않아도 자동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구축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은퇴 후에도 통장에 월급 비슷한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50대에 퇴직한 정모 씨 부부는 은퇴 전에 과감하게 지방 소형 아파트 2채를 마련했습니다. 퇴직금과 약간의 대출을 보태 매입한 아파트들을 월세로 주었더니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임대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 씨 부부는 국민연금에 이 임대 수입까지 합쳐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예적금 이자와 배당 소득으로 보완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직장 생활 동안 모은 돈으로 본인 집 한 채 마련하는데 그친 신모 씨 부부의 경우 은퇴 후 추가 소득이 없어 매달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다 보니 빠듯한 살림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퇴 후에도 들어오는 돈줄을 만들어 두었는지 여부가 은퇴 생활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금태족들은 젊을 때부터 잠자는 돈을 일하게 만들라는 말을 실천에 옮겨 부동산이든 금융자산이든 다양한 방면에서 현금 흐름 자산을 확보해 둔 덕분에 노후가 한결 여유로운 것이죠. 또 한 가지 금태족들은 부채 관리에도 비교적 철저했습니다. 대출을 활용해 자산을 마련한 경우라도 은퇴 전까지 부채 비율을 낮추거나 상환 계획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은퇴 후 이자로 허덕이는 일이 적습니다. 반면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은 분들 중에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새로운 대출을 얻거나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금태족이 되려면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부채를 정리하고 추가 수입원은 늘리고 지출 압박은 줄이는 방향으로 자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례 및 요약.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비밀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금태족들의 현실 사례를 알아볼까요? 여기 은퇴 준비 모습이 판이했던 세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대부터 차근차근 데뷔한 김씨의 성공 사례. 김씨남 59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퇴직 20년 전부터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30대 초반에 이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매달 월급의 20% 이상을 꼬박꼬박 노후 자금용으로 저축했습니다. 또한 틈틈이 적립식 펀드와 블루칩 주식에 소액씩 투자하며 자산을 불렸죠. 50대에 접어들자 그는 수도권 외곽에 있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 임대 수익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준비 덕분에 58세에 퇴직한 김씨의 현재 월 소득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약 180만 원, 거기에 임대료와 배당소득 약 70만 원이 더해집니다. 월 25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확보한 덕분에 김씨는 퇴직 후에도 큰 걱정 없이 아내와 여행도 다니며 여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생계를 위해 은퇴 후 경비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죠. 김씨는 노후 준비는 이른 나이에 시작할수록 좋다는 말을 실감했다며 젊은 세대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와 지식 습득으로 자산을 늘린 이씨 부부. 이씨여 62세는 교직에서 퇴직한 후 남편과 함께 귀촌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은퇴를 앞두고도 경제적 불안이 적었던 비결은 젊은 시절부터 착실히 재테크 공부를 하고 투자에 참여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40대에 재무설계 전문과정을 수료하고 직접 가게 재무 상태를 점검했으며 여윳돈으로 주식형 펀드와 채권을 골고루 가입했습니다. 또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해서 50대 초반에 수도권 역세권 상가 소액 지분 투자에 참여, 매년 임대 수익 배당금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이 씨 부부는 은퇴 자산으로 10억 원 이상을 모아두었고 월 국민연금에 추가로 개인연금 120만 원, 펀드 수익 약 50만 원 등 충분한 캐시플로우를 구축했습니다. 이 씨는 은퇴 후에도 각종 재테크 관련 뉴스를 챙겨보며 필요하면 자산 배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배우고 투자하니 돈이 저절로 따라왔다면서 정보의 힘을 실감했다고 말합니다. 주변의 노후 파산을 걱정하는 지인들에게 이 씨 부부는 산증인으로서 든든한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 부족으로 고생하는 박 씨의 반면교사 한편으로 은퇴 준비를 소홀히 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박 씨남 65세는 중소기업을 다니다 55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은행 예금만 해두면 될 줄 알았던 그는 연금 가입도 늦었고 투자 경험도 전무했습니다. 겨우 장만한 집 한 채가 자산의 전부였죠. 60세 이후 국민연금 약 80만 원을 받기 시작했지만 배우자와 둘이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모자라는 생활비 100만 원 남짓을 메우기 위해 박 씨는 은퇴 후 경비원으로 재취업했고 아내는 마트 캐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빠듯하자 살던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해 매달 90만 원을 추가로 받고 있지만 대출 이자와 의료비 등을 감당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박 씨 부부는 좀 더 젊었을 때 노후 준비를 해둘 걸 하며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태족들의 이야기가 부러운 나머지
자녀 세대에게만큼은 자신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바로 일찍, 적극적으로, 현명하게 노후를 준비한 사람만이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금태족들의 4가지 비밀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 시작하기 젊을 때부터 노후 대비 저축과 연금 가입을 시작한다. 투자 활용하기 안전 자산에만 머무르지 말고 공부하여 투자에도 나선다. 계속 배우기 재테크 지식과 정보를 꾸준히 습득해 자산 관리에 적용한다. 현금 흐름 만들기 내 집 마련과 연금, 임대 수입 등 은퇴 후 들어올 수입원을 확보한다. 대다수 평범한 은퇴족 분들은 위의 비밀들을 알지 못하거나 실천하지 못해서 노후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이제 금태족들의 비밀을 알게 되셨으니 늦었더라도 하나씩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아직 현역으로 일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작은 부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적금 통장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작은 금액이라도 투자를 공부해 본다든지 안 쓰는 방 한 칸을 쉐어하우스로 활용해 월세 수입을 얻는다든지 또는 정부의 연금 제도를 다시 점검해 본다든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실천의 여부입니다. 오늘 소개한 금태족의 비밀 4가지를 기억하시고 부디 여러분 모두가 걱정 없이 은퇴를 맞이하는 그날까지 현명한 준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예로운 퇴직? 현실은 빈털터리 60대 교사의 눈물겨운 은퇴 5년 후. 살다 보면 은퇴라는 단어가 참 멀게만 느껴지죠.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정년까지 열심히 일하면 퇴직금, 연금 다 나오겠지. 내 노후는 든든하겠지. 하고요. 하지만 막상 퇴직해보니 생각보다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특히 오래 교단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퇴직할 때 큰 돈이 들어오긴 하니까 그걸로 노후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막연히 기대하셨다가 실제로는 퇴직 후 5년 정도만 지나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교직이 철밥통이라 불릴 정도로 안정적이라고들 했어요. 어느 정도 연금이 보장되고 퇴직금도 남들보다 괜찮다는 인식이 있었죠. 그런데 막상 퇴직 후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생기거나 혹은 가족 사정 때문에 돈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꼭 오곤 해요. 게다가 요즘 물가는 또 얼마나 빠르게 오릅니까? 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는 생활을 꾸려나가기 버거운 현실이 우리를 에워싼 거죠. 사실 제 주변에도 똑같이 교직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분들이 많아요. 처음엔 아이고 이젠 쉬는 거네. 그동안 고생했으니 푹 쉬고 여행도 좀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겨야지 하며 즐거워하시던 분들도 12년 지나면서 표정이 굳어지는 걸 꽤 봤습니다. 뭐랄까, 신부는 은퇴자이지만 해야 할 일과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팠던 3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 내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젊을 때 어떤 준비를 해두면 좋을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솔직히 풀어놓겠습니다. 사례 1. 퇴직금 어느새 다 써버렸네. A 선생님은 알뜰하다는 소리를 평생 들어오셨던 분이에요. 종갓집 맏며느리로도 잘 살림하셨고 늘 정리를 잘하시니까 주위에서 은퇴해도 아무 걱정 없겠네 했죠. 퇴직할 때 퇴직금이 꽤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은퇴한 지 2년이 채 안 돼서 이미 퇴직금의 대부분을 다 써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 아이들이 결혼하면서 이 돈이 필요하다고 저축 대신 부모님께 손을 내민 거예요. 결혼 자금, 전세금 보태주다 보니 막상 본인에게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남편분이 갑작스럽게 병원 신세를 지는 바람에 의료비가 급작스럽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A 선생님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A 선생님은 자식들 잘 됐으니 괜찮아. 나중에 내가 힘들면 조금이라도 보태주겠지. 하고 마음을 다잡으셨지만 막상 자식들도 갓 결혼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병원비나 생활비가 계속 들다 보니 결국 A 선생님은 지금 마트에서 시급 알바를 하고 계세요. 낮에 잠깐 몇 시간씩 일해서 번 돈으로는 생활비 겨우 충당할 정도고
남편분 약값과 간병비가 빠듯하게 들어가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이 커지셨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퇴직하면 그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그만큼 빠져나가는 구멍도 훨씬 쉽게 커지는구나 싶었어요. 자식에게 쓸 돈, 주택 관련 비용, 예상 못했던 의료비 등 변수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목돈 사용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사례 이 연금만 믿고 살기엔 부족했어요. 비 선생님은 30년 넘게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신 평생 성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면 매달 나올 교직원 연금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그 연금만으로는 생각보다 삶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집이 오래된 아파트인데 여기저기 수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딘가 누수가 생겼다 하면 최소 몇백만 원이 훌쩍 들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주차장 유지비,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 등 아파트에서 관리비 관련 이슈가 자꾸 발생하니 의외로 지갑이 텅텅 비는 일이 잦았습니다. 게다가 은퇴하고 나니 공적 모임이나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도 은근히 만만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교직 시절에는 학교에서 주어지는 복지 혜택이나 회식 지원 같은 게 있어서 부담이 덜했는데 은퇴 후에는 그 모든 비용이 자기 지출이 되는 거죠. 체육관 등록비, 교원 단체나 동창 모임 등도 은근히 돈이 들고 그러다 보니 매달 연금이 들어와도 거의 바로 빠져나가는 형편이 됐습니다. 젊었을 때야 연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물가 오르고 나이살 먹으니까 병원비 들어가고 아파트 수리비 들어가고 생활비만 올리는 것 같아. 비 선생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솔직히 한 달 예산이 부족할 때는 적금으로 모아둔 퇴직금 일부를 끌었을 때도 있다니 노후가 편안하다기보다는 끊임없이 빠듯함과 싸우고 계신 셈이죠. 그렇다고 생활 수준을 너무 낮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평생 선생님으로 지내면서 교직원으로서의 자부심도 있고 인맥 유지도 어느 정도는 해야 하니까요. 비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나도 나중에 저런 고민을 하게 되겠구나 싶어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사례 3 퇴직 후 우울감, 예상 박지출까지. 시 선생님 얘기는 조금 다른 방향인데요. 이분은 퇴직 후 갑작스럽게 찾아온 우울감으로 진료비가 꽤 들었다고 해요.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과 부대끼고 선후배, 동료 교사들과 함께해서 늘 바빴잖아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몸도 마음도 편해야 하는데 오히려 허전함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했죠. 문제는 이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기분이 울적하다 보니 충동적인 소비도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쇼핑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우울하고 외로우니까 그래도 내가 벌어둔 돈, 내가 좀 써야지 하는 마음에 자꾸 비용이 크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해외여행도 다니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심지어 온라인 쇼핑까지 폭주해서 퇴직금과 연금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었죠. 그러다 상담 선생님이 이렇게 급격히 소비하는 건 오히려 우울 증세를 악화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셔서 점점 진정이 되긴 했는데 이미 써버린 돈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가족들과 대화를 통해 지금은 아주 검소하게 생활하고 다시 기운 차리셨다는 거예요. 시 선생님은 몸이 아픈 것만 병이 아니더라. 마음이 흔들려도 돈이 막 새어나간다면서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는 습관을 은퇴 전에 미리 익혀두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느낀 건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안전하겠지라고 섣불리 믿기엔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지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이 약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그 돈이 술술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퇴라고 해서 갑자기 삶의 방식이 180도 바뀌지는 않으니 미리부터 노후 자금과 긴급 자금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첫째, 반드시 목돈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해요. 퇴직금이 들어오면 이만큼이면 몇 년은 버티겠지가 아니라 이 돈 중 일부는 자녀 지원, 일부는 의료비 예비, 또 일부는 내가 투자 또는 생활비로 쓰자 하고 목적별로 분리해두는 거죠.
그래야 어디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투명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둘째, 연금만으로는 빠듯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은퇴 후에도 작게나마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좋습니다. 과외나 강의 또는 자기 특기를 살려서 온라인 클래스 등 소소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달라져요. 정식 취업이 아니더라도 부업 개념으로 조금씩 벌 수 있는 길을 열어두자는 거죠. 셋째, 은퇴 후에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마음의 공허함, 우울감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평생 일만 하다 보니 갑자기 시간이 비어버리면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거든요. 이를 대비해 퇴직 전에 취미를 찾거나 친구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 놓거나 종교나 봉사활동 등 마음을 붙일 곳을 여러 군데 마련해 두면 좋습니다. 돈 드는 취미도 물론 좋지만 너무 큰 지출이 발생하지 않을 취미를 찾는 게 유리하죠. 물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나는 그 정도로 힘들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대비해 놓은 게 있는 데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죠. 그런데 사례들을 직접 보니 막상 일이 터지고 나면 대처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은퇴 후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길고 변수도 많습니다.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지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식 문제, 집안 문제, 내 몸과 마음의 건강 문제 등 한 번에 여러 가지가 겹치면 누구든 쉽게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너무 겁먹고 우울해할 필요까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은퇴 후의 삶을 미리부터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그에 맞춰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예요. 퇴직 전에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점검하고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계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현재의 소비 패턴을 돌아보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길러두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상황의 친구나 선후배가 있다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도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카페에도 은퇴생활 재무관리 관련 정보가 많으니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뜻밖의 팁을 얻을 수도 있고요.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닥뜨릴 일이 바로 은퇴잖아요. 이왕이면 준비를 잘해서 혹은 이미 은퇴했다면 늦었더라도 더 나은 방향을 찾아서 은퇴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었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바꾸긴 어렵겠지만 조금씩 시도해보면 분명 삶이 달라질 거예요. 한때는 누구보다 안정된 직업군으로 불렸던 교사도 이렇듯 예상치 못한 경제적 정서적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현실 우리 모두 이 점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예로운 퇴직? 현실은 빈털터리 60대 교사의 눈물겨운 은퇴 5년 후라는 제목은 비단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 테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자고요. 한창 일할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모자란 부분은 조금이라도 채워나가면 분명 은퇴 후 삶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나아질 수 있으니까요. 모두들 은퇴 후에도 희망이라는 단어를 품고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돈도 좀 모았겠다. 은퇴하면 여행이나 다니며 살지 뭐. 많은 분들이 이런 꿈을 품고 은퇴를 기다립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서 짐을 싸서 여행을 다녀보면 돌아와서 다시 마주하는 건 고요한 집안 공기와 공허함이더군요. 여행지에서 웃으며 술잔 기울이던 사람들은 다 스쳐가는 인연이었고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은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은퇴 후 진짜 필요한 건 목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익과 함께 소일할 수 있는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먼저 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퇴직금이나 모아둔 돈을 보면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 금고를 열어 꺼내 쓰듯 생활합니다. 초반엔 여유롭죠. 골프도 배우고 해외도 나가고 손주들 용돈도 팍팍 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보다 긴 노후 기간이에요. 요즘 80세, 90세까지 사는 건 흔하잖아요. 금고가 한번 비기 시작하면 다시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원이 없거나 적으니까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62세에 대기업 임원 퇴직금을 4억 가까이 받았어요. 처음엔 호화 여행도 가고 외제차도 바꿨죠. 그런데 불과 7년 만에 돈이 바닥났습니다.
연금은 국민연금뿐인데 한 달 120만 원 정도. 생활 수준을 줄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매달 적자였고 결국 작은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퇴직금이 금방 사라진 이유는 목돈을 연금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필요한 건 금고를 열어 쓰는 돈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연금 같은 현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꼭 이야기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그냥 통장에 넣어두지 말고 일정 금액은 평생 받는 즉시 연금 같은 금융상품으로 일부는 배당주나 임대 수익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요. 물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지만 아무런 수입 없이 목돈을 헐어 쓰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여행이라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세계 여행 다닐 거야 라고 하십니다. 여행 좋아하죠. 저도 좋습니다. 문제는 여행이 우리 삶을 365일 채워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제 친척 어르신 한 분은 은퇴 후 3년간 부부가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여행은 좋아. 근데 매번 돌아오면 허무해.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스쳐가. 결국 집에 오면 나랑 내 아내뿐이야. 여행은 단기적인 취미예요. 순간의 설렘을 주지만 일상의 적적함을 해소해주진 못합니다. 그럼 은퇴 후에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일상에서 함께할 13명의 친구, 그리고 소일거리입니다.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네에 70 넘은 아저씨들이 매일 공원에서 장기 두십니다. 멀리서 보면 한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그분들은 매일 만나서 대화 나누고 건강도 체크하고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거기엔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하지만 외로움에서 오는 우울증, 무기력, 심지어 치매까지 막아줍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은퇴 직전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혼자 산을 자주 다녔습니다. 근데 혼자 다니니까 즐겁지가 않더군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운가? 결국 산악회에 가입했어요. 거기서 만난 60대, 70대 분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다니는데 이제는 산이 삶의 중심이에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바둑, 낚시, 등산, 텃밭 가꾸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와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친구를 사귀나라고 하세요. 맞습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필요하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한 분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퇴직 후 5년간 집에서 TV만 보던 65세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너무 답답해하다가 문화센터에 억지로 끌고 갔어요. 거기서 서예반에 들어가셨는데 이제는 매일 나가서 글씨 쓰고 전시회도 하시고 서예반 친구들이랑 막걸리도 드세요.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양반이 이렇게 활기차게 살 줄 몰랐어요.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삶을 지탱해주는 건 그런 인연이에요. 정리하자면 은퇴 준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금고를 헐었으면 끝인 목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꾸준히 나오는 연금형 수입을 만드는 것. 둘째, 여행 같은 일회성 즐거움이 아니라 일상에서 나의 적적함을 달래줄 친구, 소일거리, 커뮤니티를 갖는 것. 누구나 은퇴하면 자유롭고 여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고립이 되고 여유가 불안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생각하고 계획하면 훨씬 더 따뜻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결국 은퇴는 돈과 사람이 모두 있어야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우리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해 볼까요? 앞서 이야기한 금고를 헐어 쓰는 목돈이 아니라 연금화된 지속 가능한 수입, 그리고 스쳐가는 여행 인연 대신 함께 소일할 친구와 취미를 실제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실용적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지? 하는 질문이 생길 때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최대한 쉽게 풀어볼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돈 이야기부터 다시 잡아보죠.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으면 은행에 넣어 두거나 그냥 생활비로 쓰세요. 초기엔 한 달에 300, 400씩 써도 불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5년, 10년 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통장에 넣어두고 매달 300만 원씩 꺼내 쓴다고 쳐요. 단순 계산이면 5년 반이면 끝납니다. 연금 따로 없으면 그 뒤는 큰일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연금화예요. 연금화는 말이 어렵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목돈을 한꺼번에 쓰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일정 금액을 나눠 받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흔한 게 즉시연금보험이에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즉시연금에 넣으면 나이와 보험사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65세 남성 기준으로 월 30만 4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어요. 적은 거 아니야? 하시는데 중요한 건 죽을 때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100세까지 살아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연금보험 하나만 믿을 필요는 없어요. 퇴직금의 일부만 넣고 나머지는 다른 연금화 자산으로 나눌 수 있죠. 예를 들어 배당주 투자. 은행이자 2% 시대지만 우량 배당주는 연 57% 정도 배당을 줍니다. 5천만 원어치 잘 분산 투자하면 세후 연 250만 350만 원, 월 20만 3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나옵니다. 물론 주가 변동 리스크는 있지만 목돈을 깎아먹는 것보단 낫죠. 또 소형 상가나 오피스텔 임대 수익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건 관리와 공실 리스크가 크니 나이 들수록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대신 리츠 REITS나 상장형 부동산 펀드를 사면 작은 돈으로도 임대 수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죠. 결국 핵심은 한 방에 1억 써버리는 게 아니라 매달 30만, 50만, 100만씩 들어오게 쪼개서 만드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귀찮아하세요.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되지라고요. 하지만 통장 속 돈은 계속 줄어듭니다. 반면 연금화에 두면 꾸준히 들어와서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커요. 또 하나 중요한 팁.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받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조기 수령 60세부터 하면 금액이 줄어들고 늦게 받으면 최대 65세나 70세 더 많이 받아요. 여유가 된다면 연금 수령을 늦춰서 매달 나오는 금액을 최대화하는 것도 전략이에요. 예컨대 60세에 100만 원 받을 걸 65세부터 120만 원으로 늦추면 평생 20% 더 받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 여행 말고 나를 지탱할 소일거리와 친구 이야기예요. 은퇴 후 나 혼자 잘 지낼 수 있다고 하시는 분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은퇴 후 우울증, 무기력, 심지어 치매까지 대부분의 원인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서울의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이 3배 이상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정기적인 만남을 생활에 넣는 겁니다. 이건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68세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친구가 많았지만 은퇴 후 다들 흩어지고 연락이 끊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동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서예반을 알게 됐습니다. 주 2회 가서 서예를 배우고 끝나고 밥 먹고 막걸리 한 잔. 이게 삶의 낙이 됐어요. 친구가 없던 게 아니라 만들 생각을 안 했던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문화센터는 전국 어디에나 있어요. 대부분 프로그램이 저렴하거나 무료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소일거리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 하나라고 하시지만 꼭 돈 벌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텃밭 가꾸기, 지역 도서관 자원봉사, 동네 아이들 공부 봐주기, 작은 알바. 이게 일상이 되고 리듬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 노년층이 주 23회라도 일정한 활동을 하면 치매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깁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가족과의 관계 관리예요. 나는 혼자 잘 지낸다 해도 결국 위급할 때 날 도와줄 건 가족이에요.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죠.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연락을 끊거나 섭섭함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가끔이라도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고 식사 한번 같이 하자는 말, 손주에게 전화 한 통 넣는 게 관계 유지의 핵심입니다. 이게 자식에게도 우리 부모님이 마음을 열고 계시는구나라는 신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체면이 은퇴 이후 최대의 적이에요. 내가 대기업 다녔는데 문화센터는 무슨, 내가 사장까지 있는데 알바는 무슨, 이런 생각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은퇴 후 집에만 틀어박힙니다. 그런데 체면은 통장 잔고를 늘려주지 않고 건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면을 내려놓을수록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어요. 결국 은퇴 준비는 돈이 다가 아닙니다. 돈은 연금처럼 매달 나오도록 만들어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사람은 여행처럼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평생 함께할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준비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오늘이라도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이게 제 경험과 전문가로서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은퇴 후 삶을 이렇게 설계하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은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던데 그 시작이 왜 이렇게 막막하죠? 이 말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기사 박씨가 꺼낸 이야기입니다. 올해 58세. 무려 30년 가까이 운전대를 잡아온 사람입니다. 허리, 무릎 안 아픈 데 없지만 그래도 운전은 내가 잘하잖아 하면서 버텨왔죠. 그런데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손님이 뚝 끊기고 유류비는 치솟고 면허 갱신도 까다로워지자 결국 차를 반납하고 택시회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퇴직금도 없고 국민연금은 겨우 몇십만 원. 한때 가족을 위해 땀 흘렸던 가장은 지금 고시촌 단칸방에서 하루 두 끼로 끼니를 때우며 지냅니다. 노후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아직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박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58세, 60세 은퇴는 어느 날 불쑥 찾아옵니다. 그리고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을 안겨주죠. 은퇴 후 현실은 생각보다 빠르고 무섭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흔히 60세를 은퇴 나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50대 중후반부터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자리를 내줘야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정년이 오기도 전에 당신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게다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퇴직금도 없고 4대 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가 있어서 은퇴 준비가 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택시기사, 퀵서비스, 배달업처럼 육체 노동 중심의 직업은 나이 들수록 버티기가 더 힘들죠. 몸이 안 따라주면 소득도 끊기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택시 반납 후 알바도 못 구해 58세 박씨의 현실. 박씨는 법인 택시를 20년 이상 몰았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월 25일은 운전했죠.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학비, 생활비, 보험료까지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면장애, 심지어 당뇨까지 병원비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죠. 결국 운전을 접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싶어 편의점이나 주유소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나이 때문에 번번이 탈락. 기술이 없으니 사무직이나 온라인 일은 엄두도 못 내요. 결국 고시촌에 들어가 매달 25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뭘 배워야 하나 싶은데 늦은 건 아닐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지금 당장부터 해야 한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사례 2. 남편은 퇴직, 나는 폐업 같은 시기에 무너진 부부의 삶. 62세 부부,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영업일을, 아내는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실했어요. 그런데 60이 가까워지자 남편은 권고사직, 아내는 코로나 여파로 가게를 접게 됩니다. 퇴직금은 전세금으로 들어가고 가게 폐업 정리 비용은 카드로 돌렸죠. 연금도 없고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어 전세 보증금을 빼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 부부는 지금 정부의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노인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전만큼 벌 수는 없죠. 은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뒤흔드는 커다란 변화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례 3. 58세의 기술 배운 남자, 65세에도 당당히 현역. 반면 같은 나이에 은퇴를 맞이했지만
다른 선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 외곽에 사는 조씨 58세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워봤어요. 전기 기술을. 처음엔 낯설고 힘들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 전기설비 점검 일을 하며 월 18만 2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스스로 자립하고 있다는 게 가장 좋아요. 조 씨는 은퇴 이후에도 나만의 기술 하나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3가지 준비. 고정비를 낮추는 구조 만들기. 은퇴 직전부터 월세, 보험, 카드빚 등을 정리하고 최소 비용으로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세요. 단칸방이 아니라도 도시 외곽, 시골의 전세주택 등 다양한 대안이 있습니다. 소득을 만드는 기술 1가지 익히기. 꼭 전기, 배관이 아니더라도 바리스타, 반찬 배달, 재택 온라인 업무 등 다양합니다. 50대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일단 하나에 집중해서 배워두는 게 중요합니다. 연금과 공적제도 활용하기. 국민연금,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주거급여 등 제도적 혜택을 반드시 챙기세요. 복지로 정부 포털나 주민센터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삶이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줄 몰랐다는 말 참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막연히 두려워만 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작은 준비 하나라도 오늘 시작한다면 나중에 다행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 박 씨처럼 단칸방에서 후회하며 눈물 흘리는 은퇴가 아니라 기술 하나로 다시 시작하는 조 씨처럼 당당한 노후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준비하기엔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58세 택시기사의 단칸방 신세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회사를 그만두는 날 혹은 정년퇴직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 서서히 다가오는 삶의 변화 과정입니다. 즉, 소득이 줄기 시작하고 건강이 약해지며 사회적 역할이 점점 축소되는 시기. 이 긴 터널 같은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단칸방에서 외로이 버틸 것인지 아니면 작은 행복과 자립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첫째, 근로소득이 끊긴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해도 뭐라도 하면서 벌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계세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 중 65%가 월 150만 원 이하 소득을 받고 있으며 그마저도 건강 문제, 일자리 부족, 기술 부족으로 인해 꾸준히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택시, 배달, 일용직, 자영업 종사자처럼 은퇴 준비가 취약한 직군은 더 심각하죠. 퇴직금도 없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월 수령액이 5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사라진 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최소한 3가지 준비는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은퇴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핵심 전략. 1. 소득을 잃어도 괜찮은 구조를 미리 설계하라. 은퇴 이후 가장 큰 스트레스는 돈이 아니라 고정비입니다. 특히 월세, 자동차 유지비, 보험료, 대출이자 등은 소득이 없어도 계속 빠져나가죠.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을 벌기보다 덜 쓰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게 맞는 소형 주택이나 전세주택으로 이사, 불필요한 보험 정리 통합, 승용차 대중교통으로 전환, 생활비 표준화 한 달 평균 생활비 정하기. 이렇게만 해도 한 달 10만 150만 원 선에서 안정된 노후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불안하지 않아서 행복한 것, 이 원칙을 잊지 마세요. 2. 기술 하나로 생계형 알바가 아닌 생계형 전문가가 되라.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일이 나를 소모시키는 일인지 아니면 삶을 지켜주는 기술인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당 서빙, 마트 정리, 택배 보조 같은 일로 노후를 버팁니다.
하지만 이 일들은 체력 소모가 크고 대체 인력도 많아 언제든 자리를 잃을 수 있어요. 반면 아래 같은 일들은 나이 들어서도 꾸준히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술형 직업입니다. 전기 보일러 에어컨 수리 기능사 자격증. 반찬 김치 배달 창업 작은 배달 반경부터 시작. 유튜브 블로그 기반 정보 콘텐츠 제작.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 바리스타 제과 제빵 자격증. 정리수납 전문가 최근 중장년 여성에게 인기. 이런 일들은 초기엔 조금 배워야 하지만 체력보단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은퇴 전에 주말마다 또는 퇴근 후 시간 날 때 조금씩 배워두면 정년 이후 바로 활용 가능한 생계형 기술이 됩니다. 3. 국민연금, 기초연금, 복지 혜택 놓치지 마라.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잘 모르거나 신청하는 게 귀찮다며 그냥 지나치곤 합니다. 그러다 몇 년 후 후회하죠. 그때 알았으면 몇십만 원이라도 더 받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체크하세요.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 월 평균 수령액 55만 원 2024년 기준.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최대 월 40만 원까지 가능. 근로장려금, 저소득층 가구 최대 300만 원 지급. 주거급여 기준에 따라 월세 지원 가능. 건강보험 감면, 장기요양보험 혜택 등. 이 외에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세요. 은퇴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결론 단칸방에 갇히지 않으려면 지금 움직이세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일이 없으면 나는 뭐지? 라는 공허함에 빠지곤 하죠. 그러나 은퇴 이후 삶도 충분히 의미 있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단, 그 삶을 스스로 설계해야만 가능합니다. 사회가 책임져 주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은퇴 후에도 살아남는 능력, 버티는 능력, 회복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58세 택시기사의 단칸방 이야기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준비하면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은퇴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움직이세요. 당신의 은퇴는 아직 쓰이지 않은 새로운 인생의 첫 장입니다.